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여러분은 초행길을 갈 때 뭘 이용하십니까? 스마트폰에 깔린 내비게이션, 아니면 전국 지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 때 아닌 초보 운전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배신자 프레임에 맞선 공한증이라는 단어도 등장했습니다. 점차 가열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점점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가열되고 있습니다. 심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후보는 이 배신자 프레임 공격에 공한증이냐, 한동훈이 그렇게 무섭냐? 라고 맞받았고요. 자, 원희룡 후보는 창윤, 우리가 창업공신인데 윤 대통령을 만드는 업윤, 업그레이드 윤석열을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냐? 내가 업윤 후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후보의 이야기부터 나눠볼 텐데, 자, 송영훈 위원 나왔습니다. 자, 요즘에 SNS 원래 안 했는데, 인스타그램 안 했는데, 저 사진은 언제예요? 저게 2017년이라고 하죠. 7년 전이네요. 예, 설국열차에 출연한 그 틸다 스윈튼 배우가 한국에 왔을 때 이태원에서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이 7년 전인데 한동훈 후보 되게 애돼 보이네요. 목격을 한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같이 그때 팬심의 사진을 찍은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때 사진을 지금 올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한동훈 후보가 원래는 그 페이스북 개인 계정만 있고 그 페이스북 페이지는 없었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도 없었던 걸로 압니다. 이번에 전당대회를 출마하면서 지금 인스타그램도 새로 개설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저런 사진을 올렸는데 아마도 대중에게 나도 저런 유명 인사를 보면은 똑같이 인증샷을 찍는 그런 똑같은 시민과 같은 본인이 셀카만 찍어주다가 자기도 이렇게 한번 찍음을 당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떤 그 친근감을 좀 대중에게 얻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저 틸다 스윈티라는 배우가 설국열차, 옥자, 우리 영화에 많이 출연했던 배우입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I belong to the front. You belong to the tail. Keep your place. He knows exactly what he wants, and at the same time, we are very free. It's like a kindergarten with him. 예, 한동훈 후보도 연예인 보면 가슴이 설레나 보죠. 자, 개인 SNS를 시작했는데 여러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는 반려묘 양이탄이, 그다음에 조금 전에 뵀던 배우와의 찍었던 SNS 사진, 그리고 팬들이 보내준 슈가 케이크라는 선물 사진까지 같이 올라왔습니다. 자, 최선 평론가, 이게 이런 사진들을 올렸다는 거, 사실 그동안에는 보통 이제 가서 셀카는 찍어주고 열심히 이제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같이 이런 건 모습은 보여줬지만 SNS는 잘 안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형적인 셀럽 마케팅 전략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한동훈 위원장이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자맹하거나 이제 본인이 선별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쪽으로 했는 이른바 은둔형 그런 정치인으로서 이제 그 모습을 보였는데, 실제 이번에는 이제 전당대회라는 공식적인 말하자면 링에 올라왔고, 더더군다나 지금은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에 이제 그동안 안 했던 SNS를 계정을 활성화함으로써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일반 셀럽 마케팅과 함께 또 하나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거는 저렇게 다양한 사진의 게시물들을 올림으로써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딱딱한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굉장히 서민적이고 그다음에 말하자면 대중과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눈높이를 가진 그런 정치인이고 그런 유연함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공식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모든 정치인들 대부분 합니다. 이재명, 조국 뭐 모든 홍준표 다 하죠. 이준석 예. 모든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여기에 본인이 이렇게 올라섬으로써 보다 더 이제 대중 정치인으로서 가깝게 가겠다는 그런 전략의 일환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동훈 후보 SNS에 올라온 영상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이 동네 살아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여사님들을 만났어요. 저 아세요? 맨날 너무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건강하세요. 조심하세요. 김진욱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저런 모습은 사실 어디 가서 어떤 후보를 공격하고 또 공방을 주고받고 뭐 이런 모습보다는 훨씬 더 좀 서민적이고 또 일반인다운 뭐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정치인들도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영상인 것 같아요.
저런 모습들은 굉장히 이제 친근감을 주기에 좋은 모습들이죠. 특히 영상은 언제 나온 거냐 하면 한동훈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을 갔을 때 네. 그때 올라온 영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찍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 정치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배신자 프레임 뭐 이런 것들이 가면서 대구 경북이 보수의 중심지인데 거기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뭔가 이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철우 그 경북지사한테 홀대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 모습을 올림으로써 아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어르신들도 나를 굉장히 친근하게 잘 알아주고 다정하게 해줬다. 예. 그런 어떤 반격적 차원의 메시지 이걸 갖다 저 한 편의 영상으로 올림으로써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한동훈 후보는 이제 이제 정치 초년생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대중 정치인들이 해왔던 저런 모습들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 대중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공식 계정과 이 사적 계정을 나눠서 써요. 예. 사적 계정을 나눠서 쓴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대중 정치인들의 이 내밀한 부분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뭔가 굉장히 친근하고 또 부드럽고 예. 이런 이미지 마케팅이 이제 시작했다. 이런 것으로도 함께 해석해 볼 수 있겠다는 예.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이재명 전 대표는 이재명 그 TV를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조국 대표도 SNS 활동을 많이 하죠. 아주 많이 하죠. 자, 한동훈 후보는 이제 개인 S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젊은 층 20, 30대, 40대가 SNS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의 어떤 중도 확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SNS를 이제 앞으로 적극 활용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SNS를 활용하는 것과는 달리 아무래도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 프레임에 맞서서 나머지 세 후보들 나경원, 원희룡, 또 윤상현 후보들 협공이 굉장히 거셉니다. 여기에 반격하는 모습까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특정인을 위한 배신이 국민을 위한 배신이 아니라 사익을 위한 배신이라면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관계를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당원들을 배신하고 당정관계를 충돌하면서 어떤 신뢰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이 배신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당정관계가 정치의 목표입니까? 정치의 최종 목표입니까? 협력과 견제, 사안별로 충실하게 토론하고 사안별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정답을 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황치훈 부장. 모든 후보들이 지금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공안증, 우리가 축구에서 얘기할 때 한국을 중국이 두려워한다. 이 공안증을 한동훈에 비유하면서 아무리 공안증에 시달린다고 해도 협박과 분열의 정치는 안 된다. 배신자 프레임 그만 씌워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지금 원희룡 후보의 네거티브 또 배신 프레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나온 이유가 아무래도 다른 두 후보 그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마저 이 배신 프레임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한 목소리를 모으자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글쎄요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일단 원희룡 후보가 가장 배신 프레임을 주장하기에 걸맞지 않은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직전 총선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원희룡 후보가 사실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당시 비대위원장으로서 원희룡 후보가 나가고 싶어하는 계양 을에 그 지역에서 20년 동안 당 활동을 했던 인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희룡 그 당시 전 장관을 후보로서 공천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에 대해 정치권에서 본인에게 공천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지금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면에 서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제3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신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저렇게 도와줬다 이거죠. 예, 같이 한동훈 손들고, 후보가 올렸어요 자기 SNS에. 맞습니다. 같이 손들고 이렇게 최선을 다했다. 지금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도 가장 황당할 것 같아요. 그런 가장 같이 했던 후보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 당시에 욕먹어가면서 공천 줬던 후보가 저렇게 본인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억울해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는 오히려 또 나머지 두 후보 나경원 후보마저 이 배신자 프레임을 함께하는 게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는 원희룡 후보와 달리 이 책임 정치, 책임 프레임을 걸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그 한동훈 후보도 그렇고 그 원희룡 후보도 모두 윤석열 정권에서 장관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 운영 그리고 국정 지지도 떨어진 거에 대한 책임으로서 이 사람들은 지금 뭔가 윤석열
윤석열 정부의 인기가 없는 거에 책임에 일조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책임 프레임을 거는 게 훨씬 좋았을 텐데 이렇게 배신 프레임에 숟가락을 얹게 되면서 뭔가 나머지 후보들이 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야당이 볼 때도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배신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의힘 당원들도 이 탄핵, 이 단어만 들으면 굉장히 기분 안 좋은 단어죠. 그 단어를 촉발하게 만들었던 과거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육성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는 개인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거두고 국민을 위해 살고 노력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예, 배신의 정치는 심판해야 된다. 거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이 분열을 일으키면서 유승민 그 당시의 원내대표는 아직도 지금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정치적 어떤 입지가. 사실 오늘 이제 그 얘기도 아까 공안증도 나왔습니다만 원희룡 후보가 공안증? 그래, 맞다. 어둡고 험한 길 가는데 초보가 운전대 잡을까 봐 무섭다. 라고 했더니 한때 홍준표 후보의 지지를 했던 이 배현진 의원이 SNS에 국민은 내비게이션 좀 찍자는데 백두대간 지도만 고집하는 라떼는 말이야. 예, 운전자들. 이거 한동훈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는 초보 운전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면서 이게 또 이제 내비게이션 공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번 전당대를 보면서 처음에 이제 한동훈 의원 그 후보가 쏘아올린 특검법 논쟁 때문에 특검법으로 가다가 다시 이제 나경원 의원이 한번 또 이야기했던 행재무장론으로 또 갔다가 지금 이게 3차전으로 접어들면서 이른바 배신자론에 의해서 이제 내비게이션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건 여기서 각자 후보들의 혁신 경쟁이 사라졌다는 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뜬금없는 배신자론이 나오면서 과연 한동훈이 배신자가 아니냐 맞느냐 여기에서 이제 얘기가 나가다 보니까 공안증이 나오고 공안증에서 이제 그렇다면 내비게이션이 최첨단 내비게이션이 맞느냐 과거처럼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지도를 보고 가는 게 그게 맞느냐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게 자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정확하다 하더라도 오류를 일으킬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런 논쟁들은 프레이밍을 하는 데는 좋을 수는 있어도 전혀 이게 각자의 후보가 가진 비전과 뭐랄까 당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겠다. 지금 여기에서 가장 나오는 제가 보기에 나와야 될 지금 네 번째 사실 이슈는 뭐냐면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8월, 7, 8월부터 나올 이 국회에 어떻게 국민의힘이 대응하고 지금 민주당과의 전선을 형성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사실 각자의 어떤 그런 계획과 그런 전략들이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는 이런 지금 그런 이른바 뭐 지도 논쟁, 내비게이션 논쟁은 저는 국민들이 받기에 전혀 이거는 흥미론적 소재일 뿐이지 이게 전혀 국민의힘의 쇄신과 혁신을 위한 그런 당권 경쟁이라고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이 논쟁들은 저는 당권 주자들 다운 그런 그레이드가 아니라고 봅니다. 빨리 저는 좀 이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데 원희룡 후보가 오늘도 이제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한동훈 후보는 세 가지가 없는 산무 후보라고 직격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한동훈 후보에게는 저는 세 가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소통이 없고요. 두 번째로는 신뢰가 없고요. 세 번째로는 경험이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정말 뭐 식사 정도가 아니라 넥타이를 같이 챙길 정도의 그런 친분관계. 그런데 그 과정에서 비대위원장이 된 다음부터 총선 치를 때까지 사실상 의미 있는 서로 간의 소통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원들도 다 알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밥 먹는 게 의미 있는 소통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배신하지 말아야 될 대상은 오로지 국민입니다. 지금 배신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분은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던 분이고요. 탈당해서 광역단체장 출마를 했던 분이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씀했던 분입니다. 예, 송영훈 의원. 산무 후보, 소통 신뢰 경험이 없는 한동훈 후보라고 얘기했는데 또 장동혁 의원은 또 저렇게 얘기했어요. 박근혜 탄핵을 주장했고 탈당해서 제주지사 나갔던 분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민주당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프레임 전쟁이 앞서 최수영 평론가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나치게 과거에 얽매여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을 때 자꾸 과거 이야기만 하거든요. 지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후보에게 이른바 배신 프레임을 걸었는데 원희룡 후보 스스로가 2016년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었고 바른정당 만들어서 나갔다 오신 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본인이 했을 때 소구력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아마 장동혁 의원이 지적을 한 것이 아닌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뭐 소통과 신뢰가 없고 뭐 경험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경험이 없다는 얘기도 사실 적절한지 좀 의문이 있는 것이 한동훈 후보가 이제 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1년 반 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원희룡 후보도 나란히 이 정부에서 국토부 장관을 했어요. 그러면 이 정부에서 1년 반 넘게 장관을 하신 분들이 경험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리고 당대표를 어쨌든 그 한동훈 후보는 한 108일 정도 비대위원장으로 그렇죠? 아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이 없다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당대표가 되면 앞으로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미래 아젠다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와 미래에 자신이 없을 때 과거 이야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과거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양한 신조어가 쏟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 원희룡 후보가 또 다른 얘기를 하나 했거든요. 그 용어 거론한 음성 들어보시죠. 우리 여당은 함께 요리를 하고 함께 배달을 하는 입장이지 이것을 맛에 대한 별풍선 내지는 블랙 평가를 하는 입장이 아니다. 그것은 야당의 비판만으로도 충분하다. 탄핵의 상처에서 5년 만에 기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국민이 불러내고 하늘이 만들어져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는 저는 창윤으로서 출발을 했는데 정권 성공시키고 당 단합시키고 국민의 어떤 신뢰를 회복시키는 업그레이드 당 대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업윤 당 대표가 될 겁니다. 예, 김지욱 전 대변인. 야, 창윤, 나는 창업공신이다. 보윤, 한동훈, 보윤해야지. 업윤, 나는 업그레이드 윤석열. 당대표 되겠다라고 했는데 누구는 또 업어주는 일이라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우리 원희룡 후보가 1일 1신조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저거 쫓아가기가 굉장히 버거워요. 예.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예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저 윤이라는 단어 한 단어를 놓고 매일같이 친윤의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창윤이 됐든 업윤이 됐든 보윤이 됐든 뭐가 됐냐 하면 저 중심에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가 핵심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없는 사람, 함께 가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그런 아까 얘기한 배신자 프레임을 계속해서 가동시키는 거죠. 한동훈 후보가 처음에 공격을 받았을 때는 좌파 프레임으로 공격을 한번 받았어요. 그 두 번째 받은 공격이 배신자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방어가 사실 쉽지 않아요. 방어가 굉장히 약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3주 가까이 남았는데 그 3주 동안 이 프레임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보강되어 간다면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무난하게 대세로 끝내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위기론도 지금 서서히 나오고 시작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 그렇군요. 전당대회 분위기 결선 투표까지 갈 것이다. 라는 김지욱 전 대변인의 전망이 있었는데 조금 전에 속보 하나 들어와서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이번 주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난다고 합니다. 사실 이철우 경북지사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만나지 못했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만났는데 자, 한동훈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순차적으로 만날 거라고 합니다. 사실 오세훈 시장이 오늘 SNS에다가 뭐 사이다가 아닌 생수 같은 정치인이 되겠다. 대세론에 맞서는 파이터가 되겠다라고 얘기했고 한동훈 후보를 겨냥했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한동훈의 대항마로 커 나가겠다라는 주장을 해왔던 오세훈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번 주에 만나면 어떤 장면이 어떤 단어들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 회동의 모습까지 저희가 나중에 전달해 드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배신자.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에서 배신자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이 한동훈 대세론에 맞서서 한동훈 배신자론을 들고 나와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사이의 간격을 벌리는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일부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면 대통령 탈당이나 탄핵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지지층의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조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오늘도 사심 정치라는 표현으로 한동훈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사심 정치가 곧 배신의 정치라던 어제의 공세를 이어간 겁니다. 당대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공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떤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수용 의사를 철회하라는 말도 덧붙였는데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원희룡 후보 역시 한 후보가 대통령과의 소통, 신뢰가 부족한 후보라는 점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당 비대위원장을 맡아 총선을 진두지휘할 때에는 물론 이번 당대표 경선 출마 과정에서도 대통령과 어떤 연락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한 후보와 대통령의 관계를 당원들이 제대로 알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친소관계와 충성으로 얘기한다면 아니 20년 동안 검찰에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충성하던 게 바로 한동훈 후보고요. 대화가 사실상 의미 있는 서로 간의 소통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고요. 윤상현 후보는 차기 대권 주자는 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권력 대 미래 권력의 이 싸움이 친박 비박을 능가하는 훨씬 파탄의 관계가 될까 봐 제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일제히 한 후보와 대통령의 불편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것. 80%나 차지하는 당심 반영 비율을 겨냥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집중 견제를 받고 있는 한동훈 후보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자신을 겨냥한 배신자 프레임은 오히려 당원과 국민을 협박하는 공포 마케팅이라면서 공한증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맞받아쳤습니다. 이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캠프는 다른 후보들의 집중 공세를 공한증에 비유하며 대세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공한증은 중국과의 경기마다 승리하는 한국 축구에 대한 중국인들의 두려움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용어입니다. 공한증이 정치권에 퍼지고 있지만 정작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 대한 당원과 국민의 열망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 후보를 겨냥한 배신자 프레임은 공포 마케팅이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한 후보 견제를 위해 다른 후보들이 있지도 않을 대통령 탈당, 탄핵을 거론하며 당원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탄핵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런 일은 누구보다 저희 넷이 나서서 막을 것입니다. 특히 공세 수위가 높은 원 후보를 겨냥해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원 후보 행보를 상기시키며 역공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 후보도 직접 등판했습니다. 총선 당시 다른 세 후보와 함께한 사진을 공개하며 이번 당대표 선거가 인신공격과 마타도어의 장이 아니라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홍 기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후보가 일제히 한동훈 후보를 겨냥해서 배신의 정치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이유 뭡니까? 네, 바로 보수 진영 지지층의 탄핵 트라우마를 자극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당을 배신하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다는 공세인데요. 최근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초반 우세 흐름을 보이자 노골적으로 배신자 프레임을 들이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도적이다, 노골적이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프레임이 실제 지지층에
영향을 미칩니까? 네, 영향 미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전당대회 경선 때 여권 핵심부는 당권 주자였던 나경원, 안철수 의원에게 반윤 우두머리, 배신자 프레임으로 공격했습니다. 결국 나 의원 출마를 포기했고 안 의원은 20%대 득표를 받으며 고배를 마셨죠.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의원도 배신자 프레임에 갇혔던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시 말해 배신의 주홍 글씨가 새겨지는 순간 당신 8% 선거에서 불리한 건 명백해 보입니다. 당신 80% 선거에서 이 배신의 주홍 글씨는 불리한 것이 명백하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 후보 측은 어떻게 해서 이 프레임을 부숴보겠다. 뭐 어떤 입장인 겁니까? 네, 한 후보 측은 오늘 공한증으로 첫 반격에 나섰습니다. 취재해보니 한 후보가 직접 이 표현을 고안했다고 하는데요. 공한증은 한국 축구에 대한 중국인들의 두려움을 비유적으로 말하죠. 당권 주자들과 일부 야권 세력이 한 후보를 두려워해 배신 프레임을 꺼내들었다고 규정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좌천됐을 때도 진보 진영과 싸우며 정권 탄생에 기여한 점이 있는데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인식도 있습니다. 즉, 본격적으로 배신자 프레임 전환에 나선 건데요. 당권 주자들 이 공한증 표현에 대해서도 초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는 공포다. 보수 분열에 대한 공포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후보 측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처음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국 핵심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대통령과 영부인을 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특검법을 찬성한다고 하는 것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을 넘어서서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수사의 문을 열겠다는 네, 사실상 대통령과 여사를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최상병 특검법은 누구를 겨냥한 것이냐 이런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특검이지 왜 대통령 특검이라고 하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각 캠프의 전략은 뭡니까? 네, 한 후보에 대한 견제, 새 후보에 대한 견제 앞으로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공격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배신자 공격 강화, 정체성 논란 부각인데요. 주변 인사들을 비춰봤을 때 한 후보가 진짜 보수가 아니라는 점을 계속 부각하겠다는 겁니다. 한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미 투트랙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화합은 후보가 말하고 공세는 캠프에서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한 후보 오늘도 SNS에 당 관계자에게 받은 케이크 사진을 올리고 당권 주자들과 함께 선거를 뛰었던 사진으로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대신 한 후보를 돕는 인사들이 공세에 참전하고 있는데요. 배현진 의원, 다른 후보들을 겨냥해 걸핏하면 진창에 빠지곤 하는 운전사라고 저격했는데 반면 한동훈 후보를 향해선 국민과 당원이 지목하는 길로 갈 줄 아는 운전사 이렇게 치켜 세웠습니다. 23일 앞으로 다가온 당대표 선거, 치열한 네거티브 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